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기다리던 그 제품이 왔는데요. 아이폰 SE 2세대 바로 요 녀석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진 않았죠, 별로. 같이 뜯어보고 간단하게 설정을 맞춘 후에 아이폰 11 프로랑 요 녀석 카메라 테스트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별한 건 없잖아요. 아이폰 8에서 거의 봤던 모델이고 해서 크게 신선함을 안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촥 하면은 뭐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제품 있습니다. 이야, 얇긴 얇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를 처음으로 사용했거든요. 아이폰 SE를 받아보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새로운 건 없어도 새로 까는 건 되게 좋아요. 본품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성품으로는 라이트닝 포트에 이어팟, 에어팟 아니에요, 이어팟, 그리고 안에는 라이트닝 단자, 그리고 이 친구는 5W네요. 5W 같은 경우에는 여기 SE1을 샀을 때도 줬던 거죠. 요거는 몇 년째 변함이 없네요. 그래도 따로 케이블 사면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테크 크리에이터 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새로운 맛이 있는 녀석이 아니라서 이 친구는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있진 않았어요.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하면은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고 두께만 좀 더 얇은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인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두께가 조금 더 얇습니다. 여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똑같이 볼륨 버튼, 그리고 소리 모드나 진동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이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심 트레이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카툭티가 적긴 하네요. 사실 근데 아이폰 8 나왔을 때도 이 정도 카툭티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했었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 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과 동일하게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압력 센서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이 진짜로 들어가진 않고 들어가는 척 진동만 울립니다. 자,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를 하면은 188g이고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148g이네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들자마자 이 정도 사이즈에 묵직하다 라는 느낌이고,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벼운 폰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답답해 보이진 않네요. 여기 상단을 찍고 있는 갤럭시 S20,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화면을 찍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이런 것처럼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만 써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도 노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대화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단에 베젤이 있는 거는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고 쳐도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16:9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전체 화면을 전부 다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런 화면을 볼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1 비율의 화면 비율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비율의 화면을 볼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확실히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와이드한 화면을 보여주고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16:9 비율이기 때문에 세로가 잘립니다.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네요. 만약에 이런 16:9 비율의 영상을 보게 된다면 사실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LCD라서 다크모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장점이 있진 않아요. OLED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적게 단다거나 버닝으로부터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요 LCD 같은 경우에는 다크모드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뭐 장점이 있는 건 아닌데 전 다크모드가 좋더라고요. 좀 더 눈이 편해져가지고. 그리고 이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아이폰 8과 달라진 점은 여기 베젤 부분이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었죠. 이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이나 로즈골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앞쪽에 흰색 베젤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디자인이 예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앞쪽이 검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하단 베젤을 이 화면에 최대한 가려서 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뒤의 이 일체감을 위해서 검정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새로운 점이 있다면은 이 노치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제어창을 펼쳤죠. 그런데 다시 이 아이폰 8 같은 경우 아이폰 8이라고 계속 발음하게 되네요. 아이폰 SE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제어창을 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당연히 알림창이고요. 사실 이 정도가 뭐 리뷰의 거의 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배터리 좀 적고 아이폰 11 시리즈랑 프로세서가 똑같고 가벼우면서 카메라가 조금 약해졌다. 망원 카메라랑 초광각 카메라가 없어지고 일반 기본 카메라 하나만 탑재되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다운이 됐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다. 요게 요약 끝 아닌가요? 요 정도까지만 끝내고요. 이제는 전면 카메라, 저는 사실 후면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거고 이 전면 카메라가 어느 정도인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똑같은 칩셋에 카메라는 어떻게 다를지, 전면 카메라는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이쪽이 아이폰 SE2입니다. 자, 일단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화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란 기운이 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사실적이긴 한데 살짝 하얗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화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찍을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한번 진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찍은 전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하는 공간에서 바로 찍은 거라서 광량이 꽤나 충분한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가 다르다 싶은 정도는 없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이 왼쪽에 있는 아이폰 11 프로가 약간 더 붉은 기운이 있다 정도만 차이가 나지, 단독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 11 프로는 당연히 잡고 오른쪽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도 잘 잡아주네요. 얼굴 인식이.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사물을 하나 두고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를 찍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충분하고 앞에 피사체와 뒤에 있는 배경 색깔이 확실하게 구분돼서 그런지 큰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팔이 있는 쪽과 뒤에 있는 배경 쪽, 이 부분도 잘 구분해서 날려줬고요. 여기 위에 있는 머리카락 부분도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로 아웃포커싱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환경은 확실히 광량이 충분해서 그런지 둘 다 큰 차이가 보이진 않네요. 인물 사진 모드는 f2.8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뒤에 여기 S20 이 박스를 보면은 아이폰 11 프로가 조금 더 배경 흐림 효과를 잘 적용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씨가 살아있는 느낌이 보이죠. 딱 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제 방으로 옮긴 건데요.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명이 이런 노란 기운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에도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랗게, 그리고 여기 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얗게, 비교적 하얀 빛이 조금 더 도는 것 같아요. 자, 뒤쪽이 더 밝고 제 얼굴 쪽이 조금 더 어두운데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면은,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 방 환경이 저 뒤에 보이는 스탠드 하나랑 책상 스탠드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서 저조도 환경인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더 검은색 쪽 노이즈가 덜 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검은색 티셔츠나 아니면 머리카락 쪽 이쪽을 보더라도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낀 걸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 자체는 아이폰 11 프로가 조금 더 노란 기운, 약간 붉은 기운 정도가 더 보이는 것 같고, 오른쪽의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도 노란 기운이 좀 더 보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노란 기운이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번 비디오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를 찍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디오랑 사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방금 전에 사진이랑 비디오랑 비슷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잠깐 끊어서 보니까 빛이 옷에 딱 반사되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을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검정색 옷이 많이 날아갔고 머리카락의 디테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왼쪽에 있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색감에 있어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꼈다는 점이 큰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봐도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랗게, 그리고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덜 노랗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가 좀 많이 까무잡잡한 편이고 좀 노란 편인데 조금 더 사실적인 애는 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밝게 잡아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동영상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SE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전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몇 가지 아이폰 SE에 대해서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